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격박사 홍박사입니다. 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3월 달의 시작인데 3월 달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를까요? 바로 에어컨입니다. 오늘 홍박사가 19년도에도 에어컨을 했고 20년도에도 에어컨을 했는데 드디어 21년도 에어컨 1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에어컨 1탄에서는 뭐 에어컨이 어떤 모델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 그냥 에어컨을 구매하기 전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5가지 주제를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에어컨 구매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홍 박사가 에어컨을 한 18년 정도 판매하면서 느꼈던 게, 예전에는 에어컨의 성수기, 극성수기라는 게 보통 6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어컨 패턴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현재는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에어컨 구매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조사나 유통사에서 가격 행사도 그때 제일 많이 합니다. 특히 홍 박사는 3월달, 4월달에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는 전년도 모델 남은 재고를 행사 가격에 많이 팔다 보니까 그때 구매를 하시면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3월달, 4월 말까지 구매를 하신 분은 내가 원하는 날짜에 에어컨을 설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실 건데, 최근에 6월달, 7월달에 구매하시면 내가 원하는 날짜는 설치가 거의 힘들고, 두 번째로 날짜도 많이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홍 박사가 에어컨 구매 시기는 3월 달부터 4월 말, 5월 초까지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집에 맞는 에어컨이 어떤 평수인가, 이걸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홍 박사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파트나 사무실이나 뭐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준안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집 평수 나누기 2가 거실용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34평이다. 17평 이상만 들어가면 에어컨은 충분합니다. 근데 17평보다 조금 더 높은 평수를 직원분들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시원해지라고, 처음에 우리 집 온도에서 내가 설정한 온도로 낮출 때까지가 가장 전기료가 비쌉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에어컨을 좀 더 큰 평수를 사면 빨리 내가 설정 온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전기료가 조금 더 싸다. 그래서 우리 집 거실 평수보다 조금 더 큰 걸 사야 조금 더 절약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홍 박사 개인적인 생각은 34평이라도 실질적으로 34평은 계약 면적이고 전용 면적은 조금 더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굳이 19평까지 안 올라가도 된다. 이게 홍 박사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몇 층이고 얼만큼 우리 집에 햇빛이 잘 들어오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바뀌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집 맞는 평수 찾을 때는 사전 전문 상담사에게 한 번 더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에어컨은 기본 설치비라는 게 있고 추가 설치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 설치비는 에어컨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구매하실 때는 기본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100%입니다. 근데 혹시나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때는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셔야 할 게, 기본 설치비가 포함이 된 건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할 때 추가 비용이 따로 없는지,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추가 비용 부분입니다. 추가 비용 부분은 어느 아파트, 어느 환경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나눠지는 게 일반 배관이냐 매립 배관이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매립 배관은 아파트 건설사 측에서 바닥에 배관을 미리 깔아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최근에 아파트 들어갔다, 그리고 실외기실이 별도로 아파트 공간 베란다 쪽에 있다, 이러면
매립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확률이 높고, 우리 집은 그냥 베란다 쪽에 놔둡니다. 아니면 밖으로 뺍니다. 이러면 매립배관보다는 일반 배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 배관, 매립배관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추가 요금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앵글 부분입니다. 앵글 부분인데, 앵글은 이제 최근에는 뭐 설치 못하게 하는 아파트들도 많은데, 아직 기존에 한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실외기를 밖으로 빼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실외기를 밖으로 뺀다면 그 무거운 실외기를 아등보이셔야 할 앵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앵글은 홍 박사가 아는 기준으로는 18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데는 15만원 부르는 데도 있는데, 여기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18만원이나 부르는 데는 보통 위험수당 3만원에 앵글비가 포함된 거고, 만약 15만원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위험수당 3만원이 빠졌다고 판단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수당이란 게 설치하는 기사분들이 굉장히 에어컨 같은 경우는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 위험수당은 아파트 2층 기준, 2층 이상, 그러니까 쉬운 말로 1층을 제외하고 전층에서 에어컨 기사님이 몸을 밖으로 빼서 에어컨 작업을 한다. 이러면 위험수당이 3만원이 무조건 추가됩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일반적인 아파트나 또는 빌라 또는 뭐 주택 이런 경우에 추가 비용 부분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립배관 부분인데, 매립배관은 뭐 홍 박사가 2년 넘게 계속 설명했지만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매립배관은 여러 가지 복합 작업이 있는데, 뭐 배관 자체를 불어주는 작업, 이 부분은 우리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하느냐, 우리 집이 새 아파트인데 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시공할 때 배관 안에 있는 먼지까지가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새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에러 버튼이 뜨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를 확인해 보니까 그 배관 속에 먼지 때문에, 쉽게 설명해서 에러가 뜨는데, 그래서 청소를 의무는 아니지만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청소를 안 하시고 혹시나 먼지 관련해 가지고 에어컨 에러가 뜬다면 설치나 판매처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관 청소가 한 개당 5만원입니다. 투인원을 많이 하시니까 거실용 하나, 벽걸이 하나니까 1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용접 부분인데, 용접 부분은 홍 박사도 뭐 제가 직접 용접을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그 용접 부분도 일반 용접이 아니라 특수 용접이다 보니까 한 개당 만원씩, 그래서 뭐 한 12만원. 그리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아파트 경우마다 조금 틀린데, 가장 조금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아파트는 매립배관인데 실외기가 밖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홍 박사가 판단하기엔 좀 그렇지만 한 20만원대 중반까지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혹시나 내가 우리 집 설치할 때 추가 비용이 잘 모르는 경우에는 구매하시는 구매처 전문 판매자인데 한 번 더 설명을 들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우리 집에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현재 가정집의 투인원 모델은 거의 99%가 이제 인버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 안방에 거는 벽걸이 6평짜리는 정석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거는, 이제 에어컨은 투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이 없습니다. 정말 프리미엄급이 3등급, 그리고 나머지는 4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기료 비싼 거 아닙니까? 전기료는 절대 안 비쌉니다. 전기료 부분은 인버터기 때문에 정말 전기료 쌉니다.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어컨을 살 때 이제 삼성이 좋습니까? LG가 좋습니까? 캐리어가 좋습니까? 위니아가 좋습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에 드는 제품이 제일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아셔야 할 거는 우리 집에 맞는 평수를 구매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에어컨의 성능에서 필요한 옵션을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 필요한 옵션은 어떤 게 있냐면, 현재 전 모델 제습 기능은 다 있습니다. 제습 기능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놓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공기청정기 기능입니다. 공기청정기 기능이 있는 모델이 없는 모델보다 금액이 한 3, 40만 원 높은데, 이 공기청정기 기능이
필요하다 싶으면 삼성이나 LG나 캐리어를 살 때 공기청정기 기능이 있는 모델을 구매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공기청정기 기능만 있는지 아니면 한국공기청정기협회 CAC 마크가 측면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믿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급형, LG에서는 럭셔리 모델, 그 다음에 삼성에서는 무풍 갤러리 모델, 캐리어에서도 에어로 식발단 고급형 모델들 보시면 이제 다양한 IoT 기능, 편리 기능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안 쓰는 분들 같으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많이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 무풍 갤러리에서는 홍 박사가 또 브랜드별로 디테일 편을 만들 건데, 삼성 무풍 갤러리에서는 가장 고급형은 팬이 3개, 그리고 아래 서큘레이터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총 4개로 움직인다. 이러면 삼성 무풍 갤러리에서는 가장 고급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LG도 휘센타워라고 새로 나왔는데 아직 홍 박사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디테일 편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LG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럭셔리, 프리미엄, 디럭스 이런 라인업이 있습니다. 럭셔리가 가장 고급형 라인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디럭스가 가장 일반형 모델이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도 디자인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에어로 18단은 가장 고급형하고 일반형 나누는 거는 외관의 색상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홍 박사가 알기로는 실버 색상의 에어로 18단 캐리어다. 이러면 가장 프리미엄 디자인이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5번째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에어컨을 사용하시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전기료 부분입니다. 이 전기료는 홍 박사가 정말 전기료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옵니다, 매년 강조를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되시는가 봐요. 홍 박사가 지금 현재 5년째 저희 집에 캐리어 인버터 모델 15 플러스 6평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 박사는 저희 집 대장님하고 저녁 9시 정도에 퇴근하고, 그 다음날 아침 9시 정도에 집에 출근하는데 거의 거실을 풀 가동으로 돌립니다. 풀 가동을 돌리고, 안방은 대장님이 껐다 켰다 하는데, 홍 박사 이렇게 테스트했을 때 가장 더운 7월달, 8월달에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기존의 홍 박사 전기료보다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났습니다. 이래 말하면 정말 겨울철 난방비보다 더 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안 믿으시더라고요. 정말 인버터 모델은 마음껏 쓰셔도 전기료 적게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아셔야 할 거는 뭐냐면, 에어컨을 계속 온오프를 껐다 켰다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내가 최초에 설정하는 온도까지 도달하면 에어컨을 끄지 마시고 절전 모드 또는 온도를 조금씩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전기료가 훨씬 쌉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동차와 에어컨의 공통점은 뭐냐면, 시동을 걸어서 최초에 작동이 되는 몇 분 동안이 전기료 및 기름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이 부분만 아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홍 박사가 여기까지 에어컨 구매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에어컨을 구매할 때 이 부분만 아셔도 우리 집에 맞는 에어컨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설명된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바로 삼성 무풍 갤러리 2021년형과 LG 휘센타워 신모델이죠. 드디어 LG가 신모델 나왔습니다. 신모델 디자인 나왔는데, 그 부분과 마지막으로 에어컨의 원조 캐리어까지 한번 시리즈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홍박사TV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노력하고 늘 겸손한 홍박사 가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